일단 그럼에도 윤 전 총장은 내 갈 길 간다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보신 것처럼 지난 대선 댓글 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전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윤 전 총장이 격려 방문을 했는데요. 화면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리고 큰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망가진 나라를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국민과 함께 바로 세우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도 하지 않으세요. 잘 안 하는 거야. 그런 여론조작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정진석 의원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 저도 이 입장을 적극 지지합니다.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앞에 화면이었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일단 윤 전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그것보다 먼저 짚어볼게. 정진석 의원이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친윤석열계 의원이잖아요. 윤 전 총장 이 행보는 좀 힘 실어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인간적인 면, 정치적인 면 다 있는데 정진석 의원은 6월 29일 날 그 윤 전 총장이 정치 선언을 할 때 그래도 그 국민의힘에서 무려 24명의 그 의원을 규합해서 온 건지 스스로 온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행사장에 와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윤석열 총장에게 큰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41명이 국민의힘 의원이 윤 총장 빨리 입당하라고 이른바 연판장에 서명을 했는데 102명의 의원 중에서 41명은 굉장히 큰 숫자니까 정치적으로 역시 윤 총장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 그 관계가 있는 정 의원이 청와대 앞에서 저렇게 1인 시위를 하니까 당연히 찾아와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이 여론조작 사건, 드루킹과 김경수 전 지사의 여론조작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헌법을 흔들고 이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문제를, 이슈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물론 지금 물리적으로 조금 시간상 어렵겠지만 특검을 좀 더 연장해야 된다는 논의도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총장이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윤 전 총장은 지금 대선 예비 후보고 지지율이 여야 합쳐서 선두권을 달리는 후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선거의 공정성이에요. 지금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데,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혹시라도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의 중립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지금 국무총리가 여당 소속이고 선거 주무장관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여당 친문 핵심 의원이고, 선거 범죄를 수사하는 아직 6대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역시 여당 핵심 친문 의원이고, 특히 선거법을 위반해가지고 기소가 된 국정상황실장이 아직도 자리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까? 이 문제를 이른바 선두 후보인 윤 총장으로서는 계속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정진석 의원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친윤계. 근데 김관욱 교수님, 실제로 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입장 표명해야 이 이슈를 앞으로 대선 레이스에서 끌고 갈 생각인 것 같아요.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죠. 그러니까 이제 정진석 의원이 1인 시위를 하는 것이고, 아마 서로 교감이 분명히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다. 이 논리가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정진석 의원이 이제 가기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적인 주장이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려면 사실상 지시한 증거 같은 것들을 좀 제시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전직이 바로 검사였기 때문에 증거주의를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 지금 야권에서 얘기하는 것이 문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최대 수혜자입니까? 지금 이 곤란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사실은 피해자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지금 이렇게 흠집이 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 볼 때 이익의 영역에 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 문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 안 한다는 얘기.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거의 승리가 눈앞에 있는데 이러한 어떤 불법적인 걸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손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돈을 잃었을 때 한꺼번에 가잖아요. 도박할 때. 그런 것처럼 자기가 진다고 할 때 원상복귀를 위해서 마구 하거든요. 그런 상태가 아닌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무리수를 둡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발언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증거를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대통령 후보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 전 총장이 정진석 의원을 찾아갔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 최재형 전 원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정진석 의원을 찾아간 거기 때문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선거제도의 뿌리채 흔들리는 여론조작 이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돼요. 저희 국민들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나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법적인 책임 유무를 떠나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또 저희 입장입니다. 양준호 대변인, 이 최재형 전 원장도 정진석 의원을 찾았다. 물론 친윤이니 반윤이니 친최니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이것도 좀 공교롭게 이례적이고 윤 전 총장의 메시지와 함께하는 듯한 얘기를 최 전 원장이 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이거를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갑계, 친을게 나눠가지고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최재형 원장의 행보 중에 일관된 특징 하나가 당과 최대한 일체화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드루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에서도 지속적으로 논평을 내고 있고요. 분명히 대통령께서 입장을 표명하셔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맥락으로서 저희 당에서 관심 갖는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드루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사카 총영사라거나 일본 대사 이러한 인사청탁 과정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것이 청와대와 조율되는 듯한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떼놓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김경수 지사는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수행실장이셨고 그러한 수행실장이 여론조작 사건에 가담한 것이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대통령께서는 입장 표명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러한 맥락에서 최재형 원장께서 행보를 보이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 문제는 무죄가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총영사 관련해가지고 주고받았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난 건데 이거를 다시 얘기를 꺼내는 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이제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선거법 위반이 왜 무죄가 났냐면은 법원에서 샌다이 총영사는 김경수 지사가 나오는 2018년 선거가 아니라 2017년 대선거와 관련된 거다. 그런데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에요. 그게 지났기 때문에 그게 무죄가 나온 거지. 그게 여론 조작의 대가로 샌다이 총영사를 제시한 게 죄가 없어서 그게 무죄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기왕에 말한 김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여론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그러는데 중대한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여론 조작을 시작했죠. 2017년 1월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합니다. 그때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드루킹의 여론 조작에 공격을 받지 않았으면 계속 가고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고 두 번째 안철수 대표가 거의 지지율을 따라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여론 조작이 없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마지막에 문재인 캠프에서 굉장히 고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지율이 30%대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득표율이. 그래서 40%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중대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따지는 건 지금 이게 부정선거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 무효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데 왜 이게 무슨 이미 끝난 선거였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는 올바른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년 전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의 지지율의 흐름이 있어요. 그걸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갖고 다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 번도 지지율이 실질적으로 야권의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문재인 후보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의 논란의 아주 핵심은 뭐냐면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인데 야권의 지금 그렇죠. 새롭게 나온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 주장인데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그러고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김경수 지사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다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지시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뭐 각기 다른 의견들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자제하지 않고 이 부분 뭐 충분히 논의할 기기, 토론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다시 원래 저희가 준비했던 주제로 가볼까요? 사실 정진석 의원은 오늘 똑같이 만난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특히 최재형 전 원장이 어제 당내 개파 정치를 원치 않는다면서 윤 전 총장 측에 공개 회동을 제안했었죠.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물밑 정치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힘을 합쳐서 같은 동지로서 정권 교체 그리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든다는 그런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뜻으로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윤 후보님 측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도 다시 한번 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의 연락들이 계속 올 텐데 언제든지 적절한 때와 시기가 오면 그분들을 다 만나지 않겠습니까? 다만 지금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시간이니만큼 후보의 시간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사실상 이 공개 회동 제안을 거부한 건데 그럼 두 사람 언제 만나는 건지. 최 전 원장은 오늘 또 오후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공개적으로 거절 답변을 듣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거부라기보다는 유예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김병민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윤석열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외연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은 국민들을 만나겠다는 기조를 확실히 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주도 방문했고 이번 주에는 부산도 다녀왔죠. 그러면서 정치 행보의 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데 이 예비후보 본인이 원하는 그 각자의 시간을 조금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언제가 되었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원팀이기 때문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뿐만이 아니라 이미 뭐 지난달에 만난 적도 있지만 원희룡 제주시사라던가 윤희숙 의원이라던가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있고요. 이런 훌륭하신 야권의 분들 때가 되면 차례차례로 만나 뵙고 같이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